안녕하세요, 림모양처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재테크인데요. 재테크를 해야지 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재테크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단계를 잘 지켜나가며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재테크란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한자의 재무와 또 영어의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자산운용 기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사용되던 곳은 기업 용어였는데요. 현재는 이제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쓰이면서 투자 등으로 돈을 벌고 굴리는 방법의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요즘은 짠테크, 앱테크, 리셀테크 등 더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첫 번째,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다고 한들 돈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꾸준한 수입이 있고 또 그 돈들을 모았을 때 그 모든 돈을 종잣돈으로 우리는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는다는 건 일정 금액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죠. 즉 이전에 내가 쌓았던 종잣돈에 또 추가 투자 금액을 넣어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면 우리는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투자할 금액이 커지는 거고, 적다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소비를 줄이거나 또는 부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같은 수익률 1%여도 원금에 따라 수익금은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는 만 원이 되겠지만 1억을 투자했을 때 1%는 무려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잣돈은 최대한 많이 모을수록 좋아요.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수입이 없었는데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고정지출에 쓰는 돈이 많아서 종잣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수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엔잡러에 도전을 했는데 현재는 배당 수익까지 몇십만 원 이상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대부분 일반 직장인들은 수입이 크지가 않죠. 그 적은 금액으로 종잣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부수입을 만들거나 또는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다가올까요?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부수입을 늘리는 것보단 소비를 줄이는 걸 우선으로 하세요. 생각보다 새고 있는 소비 패턴이 되게 많은 건 아시나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나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 지출과 그리고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카드 지출 내역 등을 3개월 정도치 쭉 뽑아보세요. 그 다음 고정 지출과 그리고 변동 지출로 이거를 분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역을 정리했으면 고정 지출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대부분 과하게 잡힌 보험이나 갯돈, 비싼 통신비,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고정 지출에 들어갈 텐데요. 생각보다 금액을 낮출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변동 지출은 더욱더 쉽게 줄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수입이 너무 없어서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일명 짠테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꼭 써야 할 곳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재테크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장기간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초반에 평소 패턴을 무시하고 무조건 소비를 줄여버리면 오히려 쉽게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 줄이기 어려운 게 바로 커피값입니다. 매일매일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1일 1스벅을 했었는데요.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처음엔 카드 혜택, 멤버십 정리, 기프티콘 이용 등을 해서 실사용 금액도 줄여보고 또 가는 횟수도 줄여봤는데 그마저도 꽤 금액이 크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예 저렴한 커피집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처럼 절대 줄이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의 변동 지출 항목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하순위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자연스레 해야 될 게 생깁니다. 바로 가계부 쓰기인데요. 내가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머리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플이나 엑셀 파일 아니면 종이에 수기로
수기로 적든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꾸준히 가계부를 쓰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소비 패턴을 잡아가셔야 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세 번째 단계는 돈을 굴려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매월 수입을 들이고 소비를 줄여서 종잣돈을 만들었다면 돈을 굴려야 하는데요. 즉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시스템, 구조를 더 크고 다양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적금보다는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적금으로는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 굴리는 건 꽤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건 더욱더 어려워요. 투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식, 부동산, 코인, 그리고 달러나 금 투자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시기 전에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고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런 투자로 대박난 사례를 들어보면 왠지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건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 희박한 가능성을 걸고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온 종잣돈이 너무 아깝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례를 보면 사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하실 땐 웬만한 투자 방법을 다 한 번씩은 해보세요. 어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재테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 나가서 번 돈으로 절약하면서 불려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복리효과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본성은 장기 투자를 싫어한다고 해요. 저 역시도 매번 장기 투자다 하지만 손이 근질근질 할 때가 많거든요. 이걸 이겨내야지만 부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덩이처럼 금액이 커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재테크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미래에 웃고 있을 나를 위해 현재 내가 열심히 돈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투자 트렌드에 눈을 뜨기 위해선 당연히 공부는 선행되어야 되겠죠. 미 연준 의장직을 했던 그린스펀은 글을 모르는 것은 사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도 부잣길 걸으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